해외 토픽에나 나올 법한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치매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치매 위험도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암 이런 것보다 치매더라고요.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이번처럼 꼭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거침없이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흥미진진한 뒷얘기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를 하셨는지 묻기가 좀 그러네요. 사람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한 분이 빠져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먼저 화면 보시죠. 고성군 해안면의 한 공장 용지입니다. 지난 9월 한 사업자가 이곳에 의료 세탁 공장을 짓겠다며 고성군에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고성군에서 의료 세탁 공장이 추진된다는 소식 때문에 주민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할 정도로 조금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9월 민자 사업자가 고성군 회암면에 의료 세탁 공장 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니만큼 이게 이슈가 엄청 됐나 봐요. 코로나 시국에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우리 마을에 생긴다. 이제 딱 느낌이 벌써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할 주민이 누가 있을까 하는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에는 이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니까 감염 위험이 걱정되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기사 보기 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남도에서 노동자들 찾아가는 세탁소 해가지고 되게 그렇죠. 막 예. 이게 되게 좋은 뉴스인 줄 알았어요. 딱 뜨길래 근데 이제 좀 황당하더라고요 보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세균 오염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약간 특수 세탁 같은 쪽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의료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폐수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강이나 바다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사실 강이나 바다, 특히 고성 같은 게 바다 쪽은 주민 생계가 걸려있던 부분이니까 그게 대한 우려가 좀 클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혐오 시설로 이제 좀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상 우리 집 근처에 이제 들어선다고 하면 다들 반대를 하시는 건 또 요즘은 좀 흔한 일이기도 하죠. 바이러스가 생긴다든지 어디 안 좋은 균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이고 그러고 첫째 그런 게 들어서면 바닷물에 오염이 될까 싶어서 그렇고 이렇게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의료 세탁 공장을 건립하겠다던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 설명회를 좀 열었습니다. 이제 지난 23일 날 열었는데 참 재미있었던 게 민간 사업자가 열어놓고 결국에 민간 사업자는 오지 않고 그 의료 세탁 공장을 짓겠다는 설계 사무소에서 나와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장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정화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이제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 그런 설득에도 주민들이 조금 반발을 많이 하니까 결국 반대의 여론만 좀 확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좀 오히려 터져버렸는데 이런 주민 단순 민원에서 좀 벗어나서 10월 21일경에 이제 다른 지역의 확진자가 이제 그 해당 지금 세탁 공장에 들어서는 면 소재지 인근 식당과 캠핑장을 좀 이용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감염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인데 주민 설명회가 좀 열려서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주민 설명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건가요? 고성군에서 발표한 내용은 공무원과 주민들 포함해서 한 60여 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날 이제 제가 현장을 취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한 100여 명이 넘게 수시로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방역 수칙은 이제 거리 이격을 두면서 철저히 이렇게 진행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그 엄중한 시기에 많은 그 국민들이 좀 모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때 뭐 참석한 공무원들이 뭐 환경과나 뭐 상하수도 사업소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고, 뭐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지는 게, 제가 공무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의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백두영 군수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죠. 그 보고가 이제 중간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 이 이후에 좀 큰 문제로 오히려 좀 번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공장 허가의 경우에는 6층 이하이면서 5천 제곱미터 이하는 과장 정결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고, 그 규모가 그것보다 커져도 국장 정결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수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빠진 거죠. 다수의 민원에 해당되는 게. 특히 이제 의료 세탁물 공장은 이제 감염 위험과 환경 오염 우려가 근데다가 민원까지 또 계속 들어왔었는데 군수에게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이게 계속 이 건이 이제 엎친 데 겹쳐서 이제 계속 일이 커졌는데, 거기다가 이 시국에 이제 많은 주민들이 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공장을 허가하고 하는 데는 이제 별 평상시 같으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2번, 3번 일이 겹쳐가지고 좀 사안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늦게 사실 좀 보고받은 백두영 군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금 화를 많이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 일이 있은 다음 월요일 날 간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군수가 모르는 주민 설명회가 어디 있냐면서 이제 거기에 모인 강부 공무원들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면사무소에 60여 명이 모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나 군의원이 민원 해결 과정에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면사무소에 내준 면장이 특히 큰 질책을 받았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이제 군수에게 보고 한 번이 간 적이 없다고 해서 이제 백두영 군수가 충분히 화낼 상황이 만들어졌던 그러네요. 뒤늦게 보고를 받은 백두영 군수는 과장급 공무원 4명을 징계성 전보 조치하고, 특혜 의혹이 없었는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는 절차상 보고 누락, 담당자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특혜는 없다라는 군수의 입장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안의 경중을 좀 따지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보고하는 이런 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회의가 좀 길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달 과정이 조금 늦었을 뿐이기 때문에 단순 누락으로 일단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나온 감염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혐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아까 징계성 전보 조치됐던 4명의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의 과장급 인사가 또 대답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또 군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일단 업무를 일단 복귀를 조금 시켜준 상황입니다. 다른 행정은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서 행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공무원도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의 핵심이었던 이제 이 문제의 모든 논란의 근원이었던 이제 의료 세탁 공장,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좀 전에 정리가 된 바와 같이 특혜 시비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수 배출과 배수 설비 등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명료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허가 신청을 되돌려 보낸 상태입니다. 이제 만약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표현, 뭔가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적 소송을 걸 가능성도 물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고성 군수 입장에서는 지역민 피해 줄이고 환경 문제 등 이제 지금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설령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도 허가를 반려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참 납득하기 힘든 행정적 실수가 이제 고성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좀 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이제 더 고성군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다시 생각이 드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얘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립니다. 이슈 썰연설 시간이죠.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해시 치매관리팀과 데이터 융합팀은 치매 현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치매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97% 수준입니다. 자,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좀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는데 김해 씨가 인공지능을 AI를 이용해가지고 치매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게 사실 정부기관 어디 민간단체 민간기관에서 했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지자체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지자체 김해 씨가 개발을 했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외 토픽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저희 지역에서 그러게요. 좋은 일이 뉴스가 나와서 기분이 좋고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이제 9.7%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통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치매 진단 검사 받는 비율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비가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치매에 대한 이제 지역사회 관심이 높아지니까 김해시에서 직접 분석에 나서기로 했는데 AI 즉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그 치매 발생을 97%까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을 좀 개발하는 과정도 좀 재밌었는데요. 실제로 뭐 요즘에 인구주택 총조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뭐 주민등록 인구나 뭐 공동주택 정보, 뭐 또 설명 데이터 이 부분을 좀 융복합해서 뭐 이제 김해시 22만 가구별로 이제 구성원, 혈연 관계, 또 맞벌이 여부, 뭐 또 취업 인구수 등을 조금 가구의 특정 항목들을 좀 구축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번 그 모델 구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 이 그 완성된 개발한 그 알고리즘 가지고 치매 위험도 분석을 2019년 5월부터 13개월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선별조사 자료 약 2만 7천 건을 기반으로 지난 15년간 치매 발생한 그 통계를 분석을 했는데 지역별, 그다음에 치매 유발 요인, 그다음에 가구별 특성별 어떻게 해서 치매가 발생하는지 그 위험도를 분석해서 발표를 한 거죠. 예, 사실은 이제 보면 김해시에서 발표한 자료는 정확도가 97%라고 합니다. 사실 97%라면 뭐 거의 전부 다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3% 정도는 예외적인 상황을 본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이게 이 발병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다면 당연히 이제 예방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리는 걸까요? 가구 유형과 라이프 스타일 등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술을 자주 마시지만 과일은 잘 먹지 않는 등 건강을 챙기지 않는 가정의 75세 이상 노부부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일을 해 돌봄이 어려운 80세 이상 독거 노인이었습니다.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모두 다 있습니다. 술이나 뭐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고, 또 뭐 과일을 많이 또 섭취를 하지 않는다거나, 뭐 특히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치매 위험성이 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치매가 잘 안 걸리는 부분도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치매 발병 위험이 적은 사람들 봤더니 이제 결국 맥락은 같은데 적당한 소비력과 사회성이 있는 가정에서 가족과 같이 지내는 노인분들, 그리고 현재 재산과 수입이 있는 60대에서 이제 60대 중반 노인분들, 결국 이제 정의를 해보면 적당한 소비력 갖고 있고 수입이 있고 그리고 가정 생활을 같이 하는 그 대화가 가능한 분들. 다시 바꿔 말하면 일하느라 바빠서 자기 건강 챙기지 않고 혼자서만 계속 이렇게 지내는 분들은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또 보면 치매 이제 90세 이상 노인 중에 이제 만약에 살아 있다는 가정하에 뭐 인구당 이제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치매 확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노령화 사회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감안하면 치매 위험도에 대한 뭐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단 위험성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기사에서 이제 저희가 이거 취재했을 때 제일 눈길이 갔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그 치매에 대해서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예측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는 게 동네, 김해시 안에 무슨 동은 높고 무슨 동은 낮다. 이게 굉장히 눈길이 가던데 이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게.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많았고 60세 이상이 전체의 97.9%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주촌면과 칠산 서부동, 한림면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에는 60세 이상 6만 6천 가구에 대해 치매 잠재 위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8.6%인 5,700여 가구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촌면과 칠산 서부동, 한림면이 치매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제 그 현재 상태는 그렇고 향후에 치매 가능성이 높아질 지역, 이걸 또 분석했더라고요. 재밌게. 그 가구는 내외동이 411세대로 가장 이제 많았고 삼안동과 북부동, 장유일동, 활천동 이렇게 뒤를 이었고요. 잠재적인 위험은 이제 읍면 지역보다는 오히려 인구가 많은 지역이 더 높다는 이제 결론이 난 거고, 또 다시 이제 바꿔 말하면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많지 않거나 돌봄이 어렵고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은 동네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 지역이 위험에 더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거죠. 구체적으로 치매 위험도가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무슨 아파트에 뭐 몇 동에 치매 위험이 높다라는 뭐 이런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이용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삶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 이 자체가 굉장히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좀 치매 조기 진단, 그다음에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치매 검진 홍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관련 이제 정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년 9월 같은 경우에는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이 좀 이제 추진이 되고 뭐 주간 보호 시설도 함께 이제 건립될 예정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치매 전문 교육을 위한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조금 심혈을 좀 기울일 예정이고, 뭐 또 치매 환자들에게 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번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그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암 이런 것보다 치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본인도 아프지만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사실은 이제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걱정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진짜 조금 더 이제 좀 발달이 돼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썰앤썰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김해 시의 치매 위험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각자의 뭐 한 줄 평을 좀 들어볼 텐데 오늘은 사람이 없는 경우로 진행을 하는 저도 한 줄 평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부터 할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 준비를 그동안 좀 해주시고 네. 저는 이번 제 치매의 잘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치매가 발생했을 때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한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을 떼고 있는 것 같은데 표기자가 네, 저도 앞선 이야기랑 비슷한데 항상 치매 이야기를 하면 좀 많이 떠오르시는 영화가 이제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데 뭐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뭐 젊은 치매나 뭐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젊은 치매도 많습니다. 이런 걸 극복하는 거 결국 영화에서 보듯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AI에 기대지 않고 이제 뭐 주민이나 뭐 이웃 그리고 우리 지자체 공동체가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뭐 이번처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다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관상도 통계고 치매도 통계다. 근데 이제 사실 관심과 배려가 어떻게 보면 통계고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게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지역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그동안 이제 사실 치매를 쉬쉬해 왔잖아요. 지역 자기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면서 통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사회가 많이 변한 것 같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먼저 외쳐보겠습니다. 자,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